1번부터 자 이제 사실 요 단어 책의 구성이 그 1강부터 4강까지는 그 빈칸하고 그다음에 뭐 함의 추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였다면 이제 5강부터 8강은 또 다른 유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어법이랄지 순서 뭐 삽입 그다음에 뭐 무관한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유형들 생각하시면서 풀면 되겠고 자 어법부터 나옵니다. 자 어법은 우리가 사실 뭐 많은 어법 문제들이 많이 뭐 출제가 되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죠. 여태까지 뭐 생각했던 거. 자 어법 문제 잠깐 생각해 보면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그 여기가 동사 자리가 정동사 자리냐 아니면 준동사 자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 종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동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using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물론 여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게 동사의 변형 형태인 ing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밑줄 쳐놓고 사실 여기가 문장의 동사 자리인 거야. 문장이 근데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주어 동사 매칭을 못 해가지고 동사 자리인데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뭐 준동사 형태를 적어 놓는다는데 특히나 뭐 이런 거는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쉼표가 나오고 중간에 뭐 삽입부랄지 삽입절이랄지 아니면은 뭐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쉼표가 끝나고 그 뒤에 동사 자리인데 여기다가 ing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를 써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분사구문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패턴과 당연히 수일치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사에서 관계사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당연히 what하고 then 물어보는 거. what하고 then 물어보는 거 문제랑 두 번째는 which랑 where 물어보는 거. 이게 그렇게 자주 내더라고요.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법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what하고 that, which, where 다 뒤에 문장의 완성도를 봐야 되겠죠. 그죠? 문장의 완성도를 보여야 되는데 특히나 뭘 봐야 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게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걸 있냐 없냐 그걸로 꼭 챙기셔야 되니까 네.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초적인 개념은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봐봐. 자 읽어보면서 갑시다. 자 새천년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발견을요. 뭐에 대한? 돌핀에 대해 돌핀의 인지,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의식에 대한 뭘 만들면서요? 어떤 가교를 만들면서 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어주는 거야. 어디로 이어주는 가교를 만들면서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거? 자, 노핀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진 겁니다. 뭐의 어떤 행동이냐? 뭐와 관련된 행동이겠네요. With an emphasis on the communication이니까 네,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강조와 함께 도우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알려진 것에 가교를 만들면서요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지금 이제 what이 밑줄이 쳐져 있는데 선행사 없이 알려진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쓰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분명히 쓰이는 것 같아. 근데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보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dolphin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더 넓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죠. 그죠? 무엇에 대한? 돌핀의 어떤 내적 삶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 삶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런 어떤 지적인 cognition, emotion and consciousness를 내적이라고 좀 표현한 것 같아.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소재는 돌핀의 어떤 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 이런 것들 두뇌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우리는 보죠. 돌핀이라는 게 뭔가 보여준다 이거야. 어떤 정교한 어떤 특징들을 복잡한 특징들을요. 이전에는 자 여기서 이제 attribute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동사일까? 아니면은 목적격 보어로 쓴
동사 원형일까? 그지?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동사이거나 아니면 앞에 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나와가지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의외로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 동사야 S 붙어야 되고 막 과거형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될까? 일단 오형식은 아닌 것 같잖아. 지금 동사가 지금 익스빗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형식은 아니야. 그러면 동사냐? 근데 동사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가 나오든지 다른 어떤 절이 연결이 되는 시작이 되는 걸 얘기해야 되겠지? 잠깐만요. 우주야. 빨리 와라. 알았어. 12시로 작가간 모양이네, 우주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 원형이 그럼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애매하면 틀린 거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뭘로 써야 될까? 자, 읽어보시면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부여된 거야. 부여된 특징인 거지. 그리고 아마도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더 높은 수준의 유인원들에게만 부여된 복잡한 특징들을 근데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characteristics를 꾸며주는 과거분사구가 들어가줘야 적절한 문장이었겠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잘 풀으셨겠지? 네.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다른 문법적인 것들의 특징은 뭔지 이게 잘 쓰였겠죠, 당연히.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지 그래도 확인하면서 가시게요. 자, 우리가 알아요. dolphin이 구문도 이해하고 의미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 순서도 이해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거는 뭐겠어? 수일치 문제겠죠, 그죠? dolphins의 수일치 하는 거 잘 되어 있네요. 뭘 잘한다 이거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기 거울 인식,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인지 인식하는 거. 그게 되게 지능적으로 고차원적인 애들만 가능한 건데 걔들 이런 거 못하죠. 걔들은 거울 보면은 뭐 다른 개가 온 줄 알고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 못해. 돌핀은 해. 그러면서 포인팅 제스처, 가리키는 제스처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you understand the reference to body parts니까 몸의 어떤 일부를 언급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팔이야, 꼬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한다 이거야. 자, 그들은 그래서 뭔가를 확인을 해. 똑같은 어떤 추상적인 물체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사용해서 그러냐? Vision and echolocation이니까 시각이나 아니면 echolocation, 초음파 위치 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적인 물건이라기보다는 뭔가 형태가 약간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돌고래가 또 좋은 게 초음파를 쏴가지고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증거가 있다 이거지. 자, 어떤 증거냐? 자, 여기 that은 자, 기억하세요. evidence 다음에 나오는 that이라면 이거는 동격, 그렇지. 동격이라고 해서 여기가 위치가 나오면 어색한 거야. 알겠지? 물론 잘 안 쓰이는데 이제 뒤에 구조를 보시라 이거죠. 근데 여기는 컬처까지 해가지고 목적어 다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자리겠죠, 그죠? 당연히 접속사 대시 나와야 되는, 동격절 대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킬러 웨일이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니 도구도 사용할 수 있대요. C 플로어를 이게 수렵 채집하는 데 있어 스펀지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자, 주제 추론. 자, 주제 파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푸는 거지, 그지? 수능 특강에서는 처음으로 푸는 거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주제가 됐든 아니면 요지가 됐든 제목이 됐든 간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제목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3점짜리로 나와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제나 이전에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이전에 그런 유형들은 소재가 나왔으면은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아니면은 그 소재에 대한 어떤 면을 부각하는가
부각하는 면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도 주제나 요지나 제목 찾을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이게 1번이지, 그지? 뭔 얘기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라고 딱딱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잡아내려면은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구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구조를 보시는 거. 그냥 단순히 뭐 1학년 때, 2학년 때처럼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뭐 대조인지 예시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열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 연결사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물론 연결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뭐 역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사실은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이 써먹었다 보니까 3학년 때 가서는 역접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드러내거나 잘 그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고 구조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항상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잘 보시고 이 글도 지금 그런 게 그러면 드러나 있겠지.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대부분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자, place 동사로 쓰는 여기가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들의 기술에 대한. 무엇으로 써냐? Solution to every present and indeed future ecological problem이니까. 모든 현재 그리고 사실상 미래의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겠죠. 그죠? 그러면 부각이 되는 거는 당연히 기술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뭐에 대한 걸로 써보겠다라는 거야? 이런 에콜로지컬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금 보겠다는 거지. 기술에 대한 문제를. 네. 통과는 하셨어요? 점수요. 점수 나왔을 텐데 확인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and 그리고 사실입니다. 뭐가요? 적절한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감당할 만한 뭐 비용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play in resolving 어떤 해결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the eco crisis 이거 지금 합성어지 그지? eco랑 crisis랑 합쳐놓은 거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요. 자 하지만 그게 이제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떤 거로서 지금 이 뭡니까 테크놀로지를 얘를 해결하는데 써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뭐 중요한 역할로 한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나 나오면은 뭐겠어? 아, 그거 못하겠네. 그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 사람이 만약에 뒤에 뭔가 뒤집는 게 없는 이상은 쭉 가겠다는 거겠죠. 자, 보자.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버틸 수 없다란 말이에요. 베어가 뭐 참다, 견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참다, 견디다. 아, 그리고 베어의 뜻 중에서 우리가 뭐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참다, 견디다 이 뜻도 물론 뭐 어려운 뜻 혹은 그러니까 생소한 뜻 이렇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become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되다가 잘 쓰입니다. 어떻게 지다, 되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런 어떤 corn-computer dreams 밑에 나와 있죠? 풍요로운 어떤 꿈에 대한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풍요로운 무게 뭐겠어요? 아, 다 해줄 거다라는 거. 해결해 줄 거다라는 어떤 환상, 믿음 거기에 대한 무게를 지탱을 못한대. 그건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이 자 희미하게, vanishingly하게 뭐 할 것 같지가 않다. 뭘 compensate, 보상, 뭐 보완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통제가 안 되는 확장을요. 무엇에? population이 됐든 소비가 됐든 간에 통제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긴 해. 왜? for example까지 나왔잖아. 그죠? for example까지 나오면서 근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앞 대가리들만 보면서 솔직히 가셔도 돼. 이럴 때는 내가 시간을 어쨌든 아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더 그것들에 대한 더 많은 원인이 오로지 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차 어떤 desperate한 denial, 아주 뭐 절망적인 어떤 거부로서요, as the only solution, 오로지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될 수 있다. 뭐 중간에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읽어보셔도 솔직히 할 말은 없고,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 이거 사실 우리 시간 얘기도 내가 다음 주에 좀 해볼 게 있어. 우리가 3월 24일 날 산모 보잖아. 산모 보면은 다음 주 수업이 3월 21일, 22일 이렇더라 우리가. 이러니까 하루 정도는 빼가지고 시간 타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 좀 주려고요. 등급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등급이 있으면은 이 등급 때 요 번호 때 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부터 해가지고 요 번호 때 요게 끝나고 요 번호 때 요게 끝나야 된다는 진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산모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산모라는 게 사실상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점수로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70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연습 게임으로서는, 육모를 위한 연습 게임으로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를 뭐 듣기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험지 세팅을 해야 되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좀 지침을 줄게요. 알겠죠? 그럼 그거를 이행을 하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뭐 다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야. 하루 정도는 빼가지고. 자, 여튼 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주제문 나왔던 것 같고 예시로 뒷받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면은 믿고 가시면 돼. 알겠죠? 그렇게까지 한 번 더 꼬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기술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답이 2번 하시면 되겠죠. limits, 제한이 나왔어요. relying on technology, 네, 기술에 대한 어떤 의존의 한계성입니다. solve ecological problems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뭐 내용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요,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population이 됐든 consumption이 됐든 간에 얘네가 uncontrolled expansion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소비.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기술 자체가 사실상 뭐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봐봐, 좀 점차 비싸지고 그 다음에 특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악명 높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이게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 그 문제를 또 기술로 해결을 해. 근데 기술이 또 문제를 만들어. 그러면 또 기술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완전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 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어. 그러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냐?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해야 돼. 근데 인구를 솔직히 줄이기에는 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산화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줄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참 뜨잖아요. 네. 그것 하면 나가겠다 뜨거든요. 그것 때문에 틀린 것도 오답인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만. 몰라요. 아니요, 자, 점수를 봐보죠 우선. 들어와. 들어와. 분명 있어요. 요 우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원이 일단 가셔요. 네, 가셔요. 그래서 앉으세요. 영상을 찍고 있어서.
안녕히 가세요. 여원이 다음에 준비 잘해와라. 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소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겠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56쪽으로 갑시다. 3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사실 지난 시간까지는 맞아, 여기 지문에다 뭔가 표시도 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거 이 태블릿에 있는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PDF 파일로. 근데 그게 너무 흐리더라고요, 화면이 보니까. 영상에도 너무 글씨가 안 보이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 파일은 아예 EBS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외부로 볼 수 있는 PDF여가지고 이거는 편집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씌울 수가 없어 색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는 해주세요. 갑시다. 통과했어요? 네, 갑시다. 네, 주세요. 네. 56. 좀 빨리빨리 좀 와, 그리고. 네? 저는 진짜 안약 사왔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좀 일찍 사오든가. 누가 안약 안 사왔대? 어디로 갔다 왔길래 그래? 신세계요. 아,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 거기 앞에 안과를 간 거야? 거기 앞에 안과 있는데 맞아요. 눈 크게 그려진 그 건물 말하는 거야? 네. 아니냐? 그 건물 맞지? 그지? 거기 말하는 거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은 이제 3번 제목인데, 참,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조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구조를 좀 잘 봐야 돼. 자, 많은 나라들이, 프로텍트 애니멀스 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In place for decades. 네. 그러니까 각각의 장소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런 말이겠고,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려왔다 이거야. 빨리 와. 에? 빨리 와. 그러니까 합법화했다, 뭐 법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이걸 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even for centuries, 심지어는 몇 세기에 걸쳐서, 몇 십 년에 걸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몇 세기에 걸쳐서도 그렇게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는데, 자, 이 법이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관행들을요. 뭐 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험을 한다든지 동물 실험 같은 걸요.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는 aimed at 어딘가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preventing cruelty. 잔인함을 방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드러냈는데 이제 그러나 나왔어요. 체크 한번 합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재는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좁히는 거야. 느낌이 들죠? 그냥 단순히 얘가 이런 건데 그럼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근데 얘가 그러나 어쩐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본 게임 시작인 거야. 자, 이런 종류의 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어떤 중심에, 어떤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의 논의냐. Those who argue, 주장하는 in legal context, 자, 법률적 맥락에서 뭘 주장하는 거냐? For promotion of animal welfare. 네, 동물 복지에 대한 증진,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Those who argue for promotion of animal rights. 동물 권리에 대한 증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요한 논의의 핵심에 있다는 말인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될 게, 그래, 동물 보호를 위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뭘로 들어간 거야? 그 법률에 대한 어떤 법률에 대한 논의가 뭐로 되어 있어? 양측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그죠? 누구랑 누구? 한쪽은 동물 복지 쪽과 한쪽은 누구?
동물권이라고 해볼까? 그냥 동물권이니까 동물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 측으로 나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 대조구나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대조구나. 대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이런 동물복지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seek increased legal protection, 추구를 합니다. 이런 늘어난 법적 보호를요, 동물을 위한 뭐로부터의 human implicit pain and other kinds of suffering 같은 인간이 가하는 어떤 고통이나 다른 종류의 어떤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충분한 음식이랄지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만 제공을 잘 해주고 인간이 고통을 가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어떤 법적 보호를 주장을 하는데, 자, 동물권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냐? 뭘 주장을 하냐? 자, this welfare, 이런 welfare legislation이 이런 복지법이, 복지와 관련된 법률이 does not go far enough. 무슨 말인 거야? 그러니까 go far enough가 뭐 충분히 멀리 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그걸 이제 맥락상 이해를 해보시라고. 동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동물권 지지자들이야. 알겠죠?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지 권률, 법지에 대한 어떤 법률 이런 게 go far enough 하지. go far enough 하지 않대. 이거 뭔 의미겠어? 그럼 모르면 뒤에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알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만 쓰여 있지 거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설명이라는 게 없잖아. 맥락상 이해를 해봐야 된다고. 자, welfare legislation accept. 자,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이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들인 거야? 누구야? 누구에게 하는 거겠어?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야?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야. 색깔로 구별하자. 알겠어?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복지에 대한 법률이 받아들인다는 거지. 동물들이 어쩐다라는 거예요. may be used,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사용이 돼도 된다. by humans for food and as experiment subject로서.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지만은 뭐 suffering에 대한 또는 pain에 대한, 됐어요?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볼까? 이렇게 suffering에 대한, pain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 법률적 보호 이런 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welfare legislation들이 받아들인다 이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동물이 먹이로도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식량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실험 대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허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더 어떻게 보면 동물 입장에 서가지고 더 뭔가 더 강력한 어떤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파란색으로 지칭한 사람들이야? 빨간색으로 지칭한 사람들이야?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동물에 대한 권한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더 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 빨간색 동물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간 위선을 떠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니들 동물 복지 얘기하면서 근데 동물이 우리가 식량으로도 사용이 되고 동물 그럼 죽는데? 또는 뭐 동물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 동물이 괴로울 텐데? 이런 거는 다 옹호해 주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이 가하는 고통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시달림 이런 것들만 좀 해결해 주면 동물 복지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주장이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세게 뭔가 약간 가시는 분들이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뭐 어떤 curb the worst excess,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가장 최악의 어떤 excess, 과잉 of this practice, 이런 관행에 대한
가장 최악의 과잉만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뿐이지, 그러니까 최악을 면하려고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동물 복지는. 그래서 문제는 on the right view. 자, 그래서 이런 권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right를 지금 권리라고 봐야 돼요. 갑자기 뭐 오른쪽 하시거나 오른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 좀 더 근본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뭐다? 동물이란 게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든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문제는 not one about treating animals inhumanly. 비인도적으로 동물들을 다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one about understanding them as a human resource. 어떤 인간의 자원으로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차이는 뭐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물은 자원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물은 그래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야.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동물 보호를 위한 어떤 대립된 시각을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겠네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선택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왜 몇몇 동물들이 더 많은 법적 보호, 어떤 몇몇 동물만 추려가지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니? 아니죠, 그죠?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논의입니다. 적절함에 대한 동물 복지 법안에 대한 법에 대한 적절함에 대한 논의. 그렇죠. 어떤 쪽은 적절하다, 아니다, 이거보다 더 세게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을 2번으로 하셨으면 됐겠다. 자, 그렇게 해서 3번도 살펴봤습니다. 자, 4번 어법으로 갑시다. 네. 아, 맞다. Go far enough. 그거 안 살피고 왔네. 땡큐, 고마워. 그러면 아까 다시 봐봐요. 이 맥락에서 요 동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 복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말은 더 동물 쪽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더 세게 나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는. 알겠어요?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더 동물 쪽의 입장에 서서 더 뭔가 동물을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인식을 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다가 말았다. 약간 이런 식의 의미인 거지. 가려면 제대로 가야지.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자, 보죠. 자,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 안에서요? 개인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즉,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의미겠네. 자, 부사가 나왔어요. 부사가 나왔으면 부사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법 문제 부사가 자주 나오거든요. 부사가 나오면 항상 형용사와의 대립 구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에 부사 써놓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가 부사가 맞으려면은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occurred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 아, 일관적으로 발생을 했다. 괜찮잖아. 그렇지? 해석상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 가는 거지. 그대로. 대신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경우는 특히나 보어 자리 꼭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특히나 어떤 보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부사 써놓고 해석상 괜찮게 보이게끔 만드는 스킬은 여러분들 거의 진짜 한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야. 근데 그거 수능까지도 이어지기도 해. 왜냐면 잘 먹히니까 그만큼. 알겠죠? 그래서 그건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아주 대부분은 자, 그것이 어떤 걸 포함을 하냐? 선생님인데 travel to homes, 집으로 와서 and other community로 가서 어떤 커뮤니티냐? They worked with individuals, 개인들과 일하거나 아니면은 small groups of students와 같이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그런 걸 의미할 것 같아. 그런
로케이션으로 가는 것을 포함을 한다는 거. 그런 선생님들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과외 선생님의 느낌이죠, 그죠? 그 지역에 가서 뭔가 아니면 개인 집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로케이션, 커뮤니티 로케이션이니까 네, 그리스 시대를 생각하면 약간 포럼이나 아고라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됐겠어요. 알겠어요? 토론의 장이 이뤄지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작은 소단위 그룹으로서 학생들과 공부하는 그런 선생님을 포함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우주 피곤하죠,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where는 관계부사 구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되게 잘 나온다고. 특히나 which, where 구도를 잘 보셨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뭐 목적어 유무를 항상 보시라고요. 근데 work는 목적어 안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뭐 목적어가 빠져서 which 나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또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 제가 이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예전에 문법 할 때도 자, 여기가 만약에 위치가 답이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맞는 거라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잖니. 그죠? 그럼 얘가 결국엔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이 선행사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서 해석이 잘 돼야 된다고. 그걸 꼭 따져보라고. 위치가 답이려면은 이 로케이션이 work 뒤에 와서 해석이 잘 돼야 된다고. 그 기능을 위치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위치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er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다시 그래서 덧붙여서 자, collecting teachers and students into learning communities 이런 학습하는 공동체로서 이런 거를 모으는 것이 이거는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물어보는 거겠네요. 그죠? 괜찮죠? 그죠? 자, another approach to creating a social learning context 이런 사회적 학습 맥락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러닝 커뮤니티로 모으는 거야. 모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Such as Plato's Academy and its descendant organizers. 그런 후기에 이뤄진 어떤 조직들처럼요. 자,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노트 동사로 쓰면 뭐야? 그렇지.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주목을 하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딱 노트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야? 이거 대시냐 와시냐 물어보는 문제겠네. 그지? 그러면은 완성도를 따져봐야 되겠네. 특히나 목적어 빠졌는지 뭐라고. 주어는 잘 안 빠져요. 자, 밀접한 관련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밀접한 관련이 끊임없이 보여졌다라는 거지. 여겨졌다라는 거지. 필수적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렇게 개인으로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든 아니면은 어떤 커뮤니티에 모여서 공부를 하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close한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teacher가 중요하다는 말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 what이 나오려면은 뒤에가 당연히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죠? 목적어가 빠져있든지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 목적어가 빠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사형식이 아닌 이상. 딱 보니까 as essentially 뭐 목적격 보호로 해가지고 오형식으로 쓰인 것 같아. 목적어는 그러면 없어. 없는 게 맞다고. 없는 게 맞는 거야. 없는 게 맞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이해됐습니까? 뭔 말이지?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진짜. 자, 그래서 나머지 5번까지 한번. 5번은 이제 보면은 written materials 너무 쉽죠, 그죠? 분사 문제를 해가지고 material에 쓰여진 거니까 쓰여진 어떤 뭐 학습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어. 이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도. 어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도 수특으로는 처음 풀어보네요. 그죠? 처음 풀어보는 유형이니까 처음 풀어보는 유형을 공부할 때는 한번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을 푸실 때 10년 동안 답이 안 됐었던 선택지가 뭐였을까? 그렇죠. 1번을 찍는 사람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안 돼요. 알겠어요? 1번은 그냥 거저주는 선택지야. 사실상 1번은 제외를 하고 하셨어야 되고
1번 다음으로 답이 안 나오는 선택지가 뭘까? 5번도 잘 안 돼요. 5번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2번도 잘 안 나와요.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특히나 4번이 만약에 답이 된다고 쳤을 때 그럼 3번하고 5번의 연결성이 필요해. 5번이 글의 주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5번이 소위 말하는 복수 답안의 어떤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는 거야. 5번도 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1번, 5번은 빼고 푸세요, 우선. 진짜로. 1번, 5번은 빼고 2, 3, 4 중에 고르시려고 하세요. 최대한. 안 틀려야 되는 유형이잖아, 솔직히 35번. 이것도 틀리면, 속 시려운 문제라고, 우리 이거. 에? 속 시려운 문제니까. 특히나 3, 4번. 진짜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척척박사 해가지고 3, 4번 중에 하나 찍으려고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푸시는 게 좋고. 그죠? 우리가 답이 되는 선택지는 답은 무조건 소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할 때 소재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쳐봐. 예?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답도 무조건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소재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소재를 빼놓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꼭 저는 물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좋겠지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4번으로 찍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3번, 5번의 연결성을 꼭 보시라고. 3번으로 찍었어. 맞아요. 그러면 3번으로 찍었다고 쳐봐. 그럼 뭐 2번, 4번의 연결성을 보시라고. 이게 말이 돼야 돼. 말이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맞추고 가자라는 유형이야. 특히 우리가 그렇죠. 높은 등급을 원하시는 분들, 2등급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챙겨가야 될 문제야. 자, 읽어볼게. 자, 어떤 승낙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네. 승낙에 대한 연구, 인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은 has its own challenge. 그것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대. 자, 연구가 어렵대요.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 자, 그러면은 어린 시기에, 아동기에 형성기가 있습니다. Formative. 형성기에서 아이들이 인정을 막 갈구해요. seek해요. 추구해요. of its caretakers. 네. 어떤 자기의 양육자로부터의, 양육자의 인정을요. 어떤 수단으로서요. securing their love니까 그들의 사랑을 뭔가 확인을 받는. securing. 뭔가 약간 보장받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냐 안 사랑해주냐라는 거, 엄마가 나를 인정해줬냐 안 인정해줬냐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this persists into adulthood.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성인기까지요. 근데 그 성인기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욕구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누구 admired 하거나 아니면은 존중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누구 뭐 때문에 because they have particular quality or skills. 그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장점이나 어떤 기술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뭔가 잘난 사람한테 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걸 어른들도 그런 욕구가 있다 이거야. 자, 그렇게까지가 일단 1번 앞에 1번 앞에 문장이었고요.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소개를 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그러나 나옵니다. 체크는 그래도 하잖아요. 중심 내용이니까. 중심적으로 뭔가 좁히고 있는 거야. 그러나 this can turn into unhealthy. 그것이 뭔가 좋지 않아. unhealthy. 건강하지 않고 excessive한 어떤 과도한 욕구로 바뀔 수도 있어요. turn into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만약에 개인이 불확실해, uncertain해 about his or her own independence, right, responsibility, and effectiveness. 그들의 어떤 독립, 권리, 책임, 그 다음에 유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불확실할 때는 뒤에 나와 있죠. The ability to influence things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다고? 상대한테 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니까 상대한테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unhealthy하고 excessive한
그런 욕구로 바뀌게 돼. 자, 그렇대요. 그래서 the constant searching for approval, 이런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뭐 조사, 연구는 based on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떤 두려움이네요. 어떤 두려움이냐? 다른 사람의 사랑이 withdrawn 될 거다. 그러면서 that you will be left helpless and unloved 될 거다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withdrawn이라는 거는. 맺는 거야. 끝맺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끝나고 그다음에 너가 무기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을 거라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킹 하는 거지. 아, 근데 스토킹이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선생님이 뭐 개인적인 제가 당했다는 건 아니고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죠? 또 내가 할 사람도 아니고요. 선생님 이제 와이프가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범죄 피해자 중에서 스토킹에 대한 범죄가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도 요즘에 당합니다. 근데 남성도 당하고요. 당하고 싶냐? 유아나?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그 스토킹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저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 욕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용인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날. 그러는 순간 이제 더 극심한 어떤 범죄로 일어나잖아요. 뭐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다가 당연히 내가 끝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싫다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끝맺음을 잘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끝맺음을 잘 맺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저는 연애조차 일단 못하는데 무슨 끝맺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거야? 우주야, 그런 거예요? 저는 연애도 시작을 못하는데 아예 무슨 끝맺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끝낸다고요? 민강아 그런 거냐? 진짜 나는 너희들이랑 공감이 부족한 거니 뭐니?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야? 진짜 다들 표정이 그랬어. 너무 느껴졌어. 아니 저 입안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뭐 그랬대요. 일단 2번도 연결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이 어떤 보면은 인정에 대한 욕구 자체가, 인정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는 그런 욕구 자체가 두려움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은 그렇게 관련 없는 문장 아니겠어요. 자, 이제 문제의 구간 3, 4번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물론 그냥 이것 연결성 봐야 돼. 대명사 나왔으니까. 이것은 물론 extension 어떤 확장입니다. childhood의 양상에. 자, 그리고 요런 거 해석.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whereby. 그냥 where도 아니고 by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무조건 해석을 그것에 의해 이렇게 해석하세요. 즉 선행사 이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계부사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where인데 사실상 의미는 뭐 by which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거 by which라고 적어놔야 돼요. by which. 저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수단으로 보시는 거야. 알겠어? 이걸로 인해라는 말인 거야. 알겠어? 즉 어린 시절의 패턴으로 인해 개인들이 느낀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해석을 하실 때는 뭐라고요? 그나 그녀가 절대로 충분한 어떤 인정이나 사랑을 어떤 다른 그녀의 부모님의 어떤 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거야. 그래요. 진짜 스토킹 범죄자들 아까 막 얘기했지만은 배경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았대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죠. 지금 보면은 범죄자들, 그러니까 범죄자 계속 범죄자 안 나왔죠, 그죠? 자, 인정 욕구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배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4번 나옵니다. 자, 비록
사랑,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 비교 표현 고난도 구문독해 책에서 해봤었는데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냐면은 이거 둘 다 마이너스다. 그지? 그럼 이거 뭐다? 긍정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not less가 있고 no less가 있었어, 얘들아. 이게 알겠어? 근데 이 중에서 더 센 건 이쪽이다. 그러니까 둘 다 긍정이긴 한데 이거 못지않다. 이거만큼이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튼 뭐 못지않다든 만큼이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부정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중요하다라고 읽는 거야. 여기서. 근데 봐봐. 지금 인정 욕구, 인정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살펴보고 그랬어. 계속 지금 원인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자, 공포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어떤 사랑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1, 2, 3에서 계속 쭉 얘기를 했어. 그죠? 4번 가서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죠? 이상하죠? 그죠? 이거 4번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4번으로 찍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여기 4번 앞에가 마지막에 parents 요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3번하고 5번의 연결성을 봅시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은 배우게 된다. 사랑, unworthy함을 뭔가 자기가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unworthy함. 그러면서 that they don't have the right to expect unconditional love and approval. 그들이 어떤 권리가 없다는 거지. 기대할 unconditional이라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이란 말이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그러면? 중요했겠지.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3번 문장에서의 대명사랑 연결이 돼야지. 근데 계속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을 계속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자 원인 나왔죠 처음에. 인정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의 원인 1번에서 언급, 2번에서 언급, 3번에서 언급했어. 그 다음에 5번에서 그 결과 그들이 이렇게 된다. 얼마나 깔끔해. 원인 얘기하고 결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검토도 잘 해보니까 4번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딱 1시간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30분만 수업했지? 1시간 정도 수업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 문제. 네, 지금 이 파트에서 순서 문제가 2개였죠? 12번까지 해가지고 2개가 나왔는데 그나마 2개는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유형들에 비하면은 그나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분명히 어렵지만 아예 손도 못 댈 정도 이게 너무 아리까리한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래도 힌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도 this method 이런 것들 method of motivation 이런 것들이 분명히 힌트가 되고 예시 당연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다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어주면 땡큐로 진짜 받아 먹어야 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안 주고도 순서 배열을 하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죠? 순서 배열 하실 때 어떻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우선 푸는 방법은 당연히 지시문에 대한 제시문에 대한 A가 연결이 될지 B가 연결이 될지 C가 연결이 될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앞 대가리만 읽고 찾는 거야. 첫 문장씩만 읽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 뭐 B가 제시문 다음에 B가 연결이 된다. 그럼 B의 마지막 꼬리가 있겠지. 그지? 꼬리하고 당연히 이제 A냐 C냐 이렇게 골라봐서 A의 대가리하고 다시 C의 꼬리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풀리면 땡큐라고. 왜냐?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특히나 제일 아리까리한 건 제일 여러분들이 잘 틀리기 쉬운 건 그거죠. 자,
B의 꼬리를 읽었어. B까지는 좋아. 같다고 쳐봐. B의 꼬리를 읽었어. 근데 A의 꼬리하고 A의 대가리하고 C의 대가리를 봤더니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은 게 A니까 B, A, C다 이렇게 가면 틀리죠. 답은 B, C, A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실제로 내는 문제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실제로 내는 문제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일단 빼. 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시문하고 B하고 연결이 잘 되었어. 그러면은 놔두고 A, C가 어울리는지 C에 A가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야. 이때는 알겠죠? 얘네는 이제 빼는 거야. 얘는 빼시고 A, C, C, A로 가셔야 돼.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지. 얘까지 괜히 껴들어갖고 그나마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고. 알겠죠? 그나마 하시면 틀리니까 A의 마지막 부분과 C에 연결되는 C의 대가리 부분을 읽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부터 봐보면 자, 동기가 아주 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리서치에서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요. 그런 초기의 어떤 연구들 중에 일부, 이 주제에 대한 연구 중에 일부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사람은 뭘 관찰했냐? 노력이야. 이는 accomplishing goal,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들여진 노력이라고, 투자된 노력이니까. 들여진 노력이, 여기가 이제 동사죠. 늘어났다 이겁니다. 뭐 함에 따라? goal attainment가 어떤 목표에 대한 성취, 얻는 것, 습득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동기 이쪽을 줘. 동기가 언제 올라간다 이거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헐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 알아낸 바가 이거다 이거야. 우리가 목표에 더 근접하다라고 느껴짐에 따라서 우리의 동기가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그걸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차례로 A부터 일단 읽어보긴 할게요. 자, 이거와 다음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좋은지. 일단 A의 첫 번째. 자, 이런 동기 방식은, this method of motivation은 또한 나왔습니다. 또한. 체크해 놓자. 왜냐하면 또한이 나오려면 한 번 보이고 또한 보여야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때, 그가 어떤 주어진 어떤 운동 루틴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끝에 도달했을 때 또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근데 여러분 또한 걸리지 않아요? 그죠? 뭐가 한 번 제시가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즉 이런 동기의 대가, 동기가 높아지는 건 이 경우에 높아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케이스가 하나 나오고, 뭐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그때 올소를 집어넣으면서 나와줘야 적절한 거잖아. A는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A는 일단 요거 때문에라도 일단 피해야 될 것 같아. A는. 자, 그 다음 B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어. 이 허우스의 레츠의 경우를 들어서, 미러링이라는 게 따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드는 거예요. 헐스의 렛이라는 어떤 뭐 아까 위에 사람 나왔었죠. 그 사람 뭐 실험을 했나 보지, 그지? 렛을 가지고 이런 실험의 어떤 경우에 들어서 경우와 일치하여서 소비자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거예요. 커피 구매가 뭐 할 때? 10번째 프리 로열티 카드니까 이거 고객 카드 되겠죠, 그죠? 고객 카드의 10번째 무료 쿠폰에 마지막에 접근할 때, 즉 10개만 모으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받는 거야. 그거에 근접할 때 어째?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괜히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지. 스타벅스 매년 뭐 스탬프 모아가지고 뭐 선물 주고 그러잖아, 그지? 무지하게 먹는다고. 나 뭐 싫어하는데 먹은 적도 많다고. 와이프가 먹으라 그래서. 그 선물이 뭐라고. 그런 적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어. 자, A
제시문하고 봤을 때는 제시문에 대한 예시로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죠? B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잖아. 동기,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 쿠폰을 모으겠다는 동기가 되겠지. 쿠폰 적립에 대한 어떤 동기가 더 커져. 언제 커져? 쿠폰이 이제 9개일 때 더 커지는 거죠. 그지? 그 경우를 따지자면은 B는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놔둬야지, 이럴 때는. C가 남았으니까. C 봐볼게요. 자, 비록 이 결론이 이끌어졌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G를, 어떤 G냐? 미로를 달리는 G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푸드 리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 미로 끝에 도달하면 뭔가를 치즈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런 거를 달성하려고 달리는 G를 관찰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뭐 스피드가 increasing 한데요. distance to the field가 decrease 함에 따라서. 알겠죠? 역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경우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결론이 이끌어졌지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G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동기에 대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G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했다는 거지. 어떤 목표에 대한 추구를 설명하는 걸 하기 위해서요. 인간에게. 됐습니까? 그럼 인간에게 이제 적용했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결론은 그러면은 뭘 가리키겠냐라는 거야. 자,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는 B하고 C죠, 그죠? A는 일단 여기서 생각을 안 해야 돼, 그죠? 이 상황에서. 자, B하고 C인데 B도 그럴듯해 보이고 C도 그럴듯해 보여.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B 마지막 부분하고 C하고 연결이 되는가? 또는 C 마지막 부분하고 B하고 연결이 되는가를 보라고. 이 결론이란 게 B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으면 B가 먼저 오고 C가 나중에 온다는, 즉 B가 제시문 다음에 오게 된다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B 마지막 부분을 봐봐. 자, 스포츠 맥락에서요. 운동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또한 마지막 전력 투구를요. one last push.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영선수라면 마지막 스트로크 한 번, 아니면은 뭐 투수라면은 공 99개째 던졌을 때 마지막 100번째 때 진짜 최고 구속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전력 투구가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어떤 뭐 이벤트랄지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경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또한 종종 어떤 특징이어 왔다라는 거지. 두 사람이 되겠죠. 두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의 노력입니다. 뭐 하려는? 그들을 동기부여하려는 사람의 노력의 특징이면서 노력의 특징입니다. 비록 그들이 피곤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누구의 특징이냐?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야. 셀프톡이란 말은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이 결론이냐라는 거야. 결론이라는 말은 뭔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이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이거에 대한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즉 예시다란 말이에요. 예시. 예시를 결론으로 치부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안 되죠. 그죠? 이거는. 그러면은 B가 먼저 온다라고 보기 애매해진 거야. 그건 뭐야? C부터 가는 거지. 이때는. 알겠어? 길이 결정이 된 거야. 자, 제시문 다음에 C가 나와요. 자,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고? C가 나옵니다. C에서의 내용은 G실험 얘기가 나왔죠. 그죠? G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인간한테 적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C 아직 마지막 부분은 안 읽었어요. 그죠? C 다음에 B가 오는지 A가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예시, 그 다음에 이거는 또한 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또한 어떤 운동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는 식으로 또한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 이 또한의 역할이 크네요. 그죠? 왜냐면은 이 부분도 예시인 것 같고 이 부분도 예시인 것 같다. 이거. 운동에 대한 예시. 우리가 B는 다 읽어봤습니다. B는 다 읽어봤을 때 마지막에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마지막에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때 이런 종류였던 이런 동기 방식이 적용이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CBA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수 하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답은 CBA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겠다. 물론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 무슨 말이냐? C 다음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검토할 것도 없이 또한 올소에서 계속 걸리네요. 그죠? 올소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나와야 된다. 올소가 두 번째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검토할 필요는 없겠네. 넘어갑시다. 7번으로. 7번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어법 문제가 3문제째네요. 자, 이거 보면은, 자, 모든 액션들이 어떤 마음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About the reasoned thought process in most cases.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된 생각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지만 어떤 또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ere로 설명을 하네요. 관계부사네요. 또 나왔네, 그지? which냐, where냐. One may not be able to identify the thought process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과정,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identify 다음에 목적어 the thought process 잘 쓰여 있죠, 그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instance가 뒤에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where 맞겠지, 이거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봅시다. If a person does something stupid or atrocious against his fundamental nature. 자기의 어떤 근본적 성질, 이걸 이제 본성이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본성에 반하는 어리석고 뭔가 극악무도한 것들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자, 여기 say 다음에 대세는 이제 왜 나온 거야?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목적어절이죠? say 다음에. 그럼 뭐? what하고 대립구도죠? what이냐, 대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he lost his mind momentarily. 그가 잠깐 동안 자기의 어떤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즉 정신이 나갔었다, 뭐 이런 말이지.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사고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뭐라고? 아,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용은 그렇게 받고 what은 나오질 않겠죠. his mind라고 목적어까지 잘 써놨습니다. 그지? 그러면 what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tha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이끄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when pressed. 자,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ing냐 과거분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분사구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사구문 문제의 ing pp냐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랑 항상 링크 연결시켜야 돼. 수동적, 능동적인가 챙겨보셔야 돼. 그랬을 때 만약에 그가 억눌림을 당하는 거다, 그럼 프레스드가 맞아. 근데 만약에 그가 누군가를 억누르는 거다, 그럼 그냥 프레싱이 맞겠지. 자, 근데 그가 억눌러졌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자, 그가 억눌림을 받았을 때 그가 뭘 할 수 없다. 어떠한 다른 어떤 설명을,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억압받았을 때랄지, 이럴 때. 뭔가 강요받았을 때. 그럼 강요받는 게 맞겠네, 그지? 의미적으로. 얘도 넘어가는 거지. 자, 그는 어떤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실제적인 원인 자체가 어떤 다른 종류의 억눌린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냐? surfacing 하는 결과입니다. surface가 동사로 쓰이면 뭘까, 그러면? 얘는 표면이라는 명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ing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인 거야. 뭐로 쓰면 좋을까? 유추해보자. 표면에 나오는 거겠어? 표면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드러나는 거겠지. 드러난 거야, 이게. 드러나는. reveal의 의미가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in impulsive behavior. 그런 아주 충동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억눌린 감정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 즉, 그가 갑자기, 민강이가, 에이, 씨발, 못 해먹겠네!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이랬다 이거야. 그러면은, 일단 1차적인 원인은 내 수업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민강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민강이 내 수업 여태까지 잘 들었어.
근데 갑자기 에이 씨발 못 해먹겠네 이랬다고 쳐봐. 임펄시브한 행동을 했어. 그럼 이거는 민강이의 뭔가 repressed한 이모션이 있었다 이거지. 자기에게, 자기 생활에서.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충동적 행동이라는 거는 이모티브 빌드업의 결과이다. 이모티브라는 것도 이모션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감정적인 이런 쌓임, 누적, 축적의 결과이고요.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너무 쉽다. S 붙여야 되는데. 그죠? 수일치 문제잖아요. 4번 하시면 되겠죠. 그죠? 4번 했으면 됩니다. 내용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sparks in my mind. 어떤 뭐 머릿속에서 불꽃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에이 씨발 이렇게 난다는 거지. leading to 발음도 어렵다. instantaneous, rational or irrational behavior. 이건 뭔가 즉각적인 이성적 혹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또한 이끈다고 되어 있고. 자, 마지막 5번만 한번 살펴보죠. largely 나왔네요. 또 부사예요. 부사 진짜 잘 나오지, 그지, 얘들아? 그럼 부사가 아무래도 크게 의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부사를 이렇게 동사를 잘 꾸며주니까 확인들 하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법도 사실은 뭐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어휘보다 훨씬 나아. 그렇지 않냐? 어법이 어휘보다 훨씬 낫죠. 어떻게 보면은 맞추는 데 있어서는 더 나으니까 챙겨보려고 하자. 이런 것도 하나씩 챙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솔직히 말하면 34번을 맞출 수는 없어.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어. 맞추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한 10명에 2명이나 될까? 10명에 3명이면 좀 많은 거고 34번은. 빈칸 마지막 칸트 34번. 모두 다 빈칸을 맞출 수는 없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빈칸이잖아. 그럼 내주는 거야. 어차피 3점이니까 관용적으로 내주는 거야. 우리에게 100점은 필요가 없잖아. 어? 내주고 대신에 챙길 건 챙기고 그런 마인드를. 아, 그리고 아까 내가 우주나 지금 보면은 유한이 없을 때 둘이만 데리고 얘기했었는데 다음 주에 그거 모의고사 문제 푸는 방식이나 시간 체크 그거 설명한다고요. 알겠어요? 24일 날 하잖아. 단어 봐야 돼! 24일 날 하잖아. 24일 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김유한이는 다 정해져 있나요? 내가 몇 분에 이거 번호가 다 끝나고 몇 분에 이거 번호가 다 끝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저 상남자랑 그냥 좁쓰는 미친. 상남자는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 하남자인가? 나 하남자네. 나 그렇게 안 푸는데. 나 하남자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적절할 것 같아. 이게 원리는 당연히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 타이밍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도 해보자고. 근데 너는 상남자니까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굳이. 김유한이 없이 수업하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8번 가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물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뭐 산, 계곡, 뭐 스트림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물이 뭐 이렇게 퍼져 있던 게 합쳐지는 뭐 이런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사고에 관련돼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봐봅시다. 자, 휴먼 네이처다, 인간의 본성이다. 뭐 하는 게 우리의 뇌가 form thought patterns니까 어떤 사고 패턴을 만드는 게 본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지?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고 패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뉴럴 패스웨이다. 어떤 신경적 통로이다. 또는 뭐라고 불리는 뭐 사고의 강이다. 생각의 강이다라고 불리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을 하냐? 이 form thought patterns를 하냐? Get through our daily activities니까 우리의 어떤 일과들, 일상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get through가 뭐 거치다, 겪다 이런 말이니까 그걸 좀 처리하다는 식으로 선생님 바꿔서 그냥 해석해봤어요. 자, 그렇기 위해서요. 그러면 뒤에 별다른 뭐 부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면은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잡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사고 패턴을 도대체 우리가 사고 패턴을 일단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왜 만드냐면은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 패턴을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다 아침에 보면은 다 일어나서 하는 게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뭐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애들 아침을 차려줍니다. 뭐 빵을 주든 뭐 요거트를 주든 뭘 주든 주고 저는 애들 먹을 때 저는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씻고 그다음에 애들이 다 먹고 나면 한 명씩 씻겨서 그다음에 그 전에 옷을 애들 입을 유치원과 옷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 다 이제 먹고 나면 한 명씩 씻겨서 옷 입히고 책 좀 읽어주다가 바로 유치원 버스 태워 보냅니다. 그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패턴이거든요, 저한테. 그게 매일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보면은 다 똑같아. 근데 그런 패턴이 있는 이유가 보면은 이렇다. 이게 그리고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라는 거야. 그잖아.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게 없잖아. 그럼 뇌가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겠어요? 뭔 소리냐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뇌가. 다른 처리할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뭘 만들어 봅시다. 멘탈 이미지를 어떤 물에 대한, 근데 이렇게 산을 따라 흐르는. 그래서 저 물 얘기 나온다 그랬죠? 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속된 그런 천천히 떨어지는 어떤 물방울로서요. 혹은 퍼지는 어떤 작은 물줄기로부터요.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워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알겠죠? 이걸로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산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쬐끈한 그런 물줄기일 수도 있어. 자, 하지만은 이 물이 나중에는 합쳐져서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더 깊은 어떤 틈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cutting through the rock 해버릴 수도 있고, 바위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reating gullies, 골짜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았던 물줄기가 아래에 내려오면 합쳐져가지고 막 강도 이루고 엄청난 협곡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힘도 생긴다 이거죠. 이런 길들이요, 어떤 좋은 비유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비유냐? To what happens with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에서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한. 자, 우리는 deep mental pathway를 만듭니다. 개발을 합니다. 어떤 pathway냐? influence, 영향을 주는. How we interpret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보는 것들. 그 다음에 how we respond.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deep mental pathway를 만들어낸다. 즉, 우리의 어떤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daily 여기 있네. Our daily activities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거잖아요,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멘탈 패스웨이를 만든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리고 봐봐. 평가를 해버리네. 그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거.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 드러낸 건 그냥 빼박이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셔도 돼. 바로 정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인간 본성이고 그거 나쁘지 않은 거네, 좋은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선택지 들어가서 골라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1번에 effect of external influence, 외부적 영향이죠. 외부적 영향이 우리의 인지 자정에 작용을 한다라는 게 하나라도 있었을까? 안 나왔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야, 1번 선택지에서는. 2번에 엄격한 생각 패턴의 결과입니다. 엄격한 생각 패턴에 뭘 위한 그런 decision making, 효율적인 decision making이에요. 그게 엄격했냐, 우리가? 엄격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매겼었나? 엄격한의 동의어가 한 번이라도 나왔었어? 그걸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얘가 여기서 탈락이야, 그러면. 3번에 영향입니다. structured thought, 구조화된 생각 패턴의 영향입니다. shaping routine process,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과정들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딱 3번이 적절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겠다. 이거. 오케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 9번 갑시다. 자, 9번. 제목 추론.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20분 남았네. 빨리 해야 되겠다. 자, The emerging power shift. 자, 나타나고 있는 권력 이동이라고 해봅시다. 힘에 대한 이동입니다. shift니까. 그러면은 뭐 where smaller and edge players are gaining more visibility and voice. 더 작고 그 다음에 엣지가 어디야? 가장자리, 그러니까 변두리. 변두리 지역에 있는 행위자들. 변두리 행위자라는 말은 뭐야? 중심 인물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가시성과 그 다음에 목소리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권력 패턴을 말하는 거야. 권력을 얻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중요하다 아이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뭐 중요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다시 권력 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권력 이동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뭘로 봐? 디지털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고 쳐봅시다. 즉 디지털 미디어적인 관점이나 측면에서 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인구를 갖습니다. 어떤 계층,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을 has been historically subject, 어떻게 되었었던, 대상이 되었었던. 역사적으로 뭐에? To higher degree of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control. 네, 높은 정도의 체계적, 그 다음에 제도적인 통제의 대상인 거야. 그럼 뭐야? 여기서 이 두 부류는 디지털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제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거야. 디지털 미디어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제약을 받고 뭔가 접근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종류에 있어서 정보나 사회적 의사소통적 종류에 의해서 to which they have access,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디지털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은 통제인데 다시 더 들어가면 정보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적 면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어. 통제받고 있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This is one reason. 이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뭔 이유? 왜? Alchemy between use and digital media. 결합이죠. 그러니까 알케미, 뭐 이런 그거죠. 그렇지, 맞아. 연금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합치는 거야. Between use and digital media. 그런 결합이 has been distinctive. 예, 독특한. 여기까지가 돼야 되겠구나. reason에 대해서. Y의 절은 여기까지예요. 자, 독특한 이유입니다. It disrupts the existing set of power. 네,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하는 힘을 무너뜨립니다. 방해를 합니다. power relations네요. 어떤 권력 관계를요. between adult authority요. 성인의 어떤 권위와 그다음에 young people 사이에서요. 즉 성인들이 뭐랄까 원인은 안 나왔어. 원인은 안 나왔지만은 이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인, 즉 디지털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이 두 부류의 사람, children과 youth의 사람들을 통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통제를 해왔다. 그래서 그 권력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미디어의 많은 연구가 수년간, 수십 년간 강조를 해왔습니다. 뭘요? 어린 사람의 지위를요. 젊은 사람들의 지위를요. As competent and full social subject니까 유능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회적 대상으로서 강조를 해왔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점차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Y는 뭐뭐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주장을 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대. 자, 나론니가 나왔으니까 어째요? 도치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뉴스를 legitimate, 어떤 합법적이라고, 정당하다고 무엇으로써요? Social and political actors로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들을 잠재적인 어떤 혁신가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드라이버스면 실제로
하는 운동가들로서요. of new media change.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각할 때는 저는 100분 토론 생각해봤어요. 이 지문 읽고 나서. 100분 토론에 보면은 토론 참가자들 나오죠, 그지? 본 적이 없죠, 유한이는, 그지? 자, 보통 2명씩 나와. 사회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쪽 2명, 한쪽 2명 나와.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연령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50대 이상? 그러지 않아? 어디 교수님, 어디 정당의 뭐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50대. 그런 사람들이 나와. 그런 사람들이 왜 나와?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뭔가 자기들의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한 거 아니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왜 젊은 사람 못 나오는데? 왜 10대는 못 나오고 왜 20대는 못 나오냐고. 니들이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딱,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통제를 받았네. 제도적이든 뭐든으로 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그것까지 가면 좀 그러네요. 네,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글의 내용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더 어떤 권한을 이양을 하는 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생각에서는 좋은 거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겠다. 그러니까 1번부터 선택지 가려봅시다. 자, 봐봐요. Strict media regulation, 엄격한 미디어 통제, 규제. Preserving traditional values. 네, 이게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지? 아니고요. 2번에 youth empowered. 권한이 부여된, 힘이 가져진 젊은 사람들. Shifting dynamics. 네, 변화하고 있는 역학, 힘입니다. 디지털 에이지에서. 2번이네. 2번 하시면 되겠죠. 디지털 에이지에서는 이런 것들.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뭐 SNS랄지. 이런 것들, 유튜브랄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더 있으니 더 이런 것들을 잘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어법. 어법 이거 진짜 이것도 지금 수일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까? 2번 아닙니까, 이거? 2번이 되겠죠. 얼른 살펴볼게요. 이거는 내용 보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할게. 일단 문법적으로 이건 acceptable은 폼스 꾸며주는 형용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들, 형태들의 행동의 형태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경우가 지금 답이었는데 왜 그러겠어? 주어는 지금 루츠, 복수인데 s가 붙여놨으니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지? 동사 자리에다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와, 지겹네요. 그죠? What that.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so that 다음에 다시 대절이 주어가 되는 상황일 것 같네요. 그러면 what you see now,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is long smooth column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보는 거 목적 없잖아요, 그죠? 목적 없으니까 봐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럼 what 나오는 거 맞겠네, 그지? 대신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formed네요. 이거는 crown을 설명을 해주는 분사구로서 수동적인 의미, 형성된 크라운이다.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맞는 거고. 또 부사가 또 나왔어. slightly downward,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라는 어떤 부사죠, 얘도. 부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를 써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상황,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냐? 안녕. 자, 그 다음 11번 무한한 문장. 이거 답 몇 번인가? 이거 뭐 답 뒤에 보고 다 그냥 확인하셨나? 답지 보고 확인하셨나? 답지가 뒤에 있죠. 답만 나와 있는 게 있죠. 몰랐어 아직도. 요한이는 벌써 알았던데. 김요한이 이거는 알고 있던데. 이런 거는 잘 알아요. 다른 거는 알라는 건 안 알고. 몇 번 해봤어? 몇 번, 이거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이거 내용 잘 이해하겠어요? 어렵죠, 그죠?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단어들이 헉헉 막혀져. 막 여기 보면은 epistemology. 에이씨!
에피스테몰로지 발음 어려워. 페다고지컬 이런 단어 어려워. 그다음에 또 현상학, 피노멜로로지컬 이런 거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허허허 막혀갖고 씨발 진짜 어디서 지문도 이런 걸 구해갖고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해봐야지. 어쩌겠어. 우리가 뭐. 자, 일단 뭐 배경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뭐 인식론 한번 잠깐 설명하죠. 인식론 이거 뭐냐?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지식이 뭘까? 아는 게 뭘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이 인식론이라는 말이 보인다. 국어 시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인식론이라는 말 자체는 안다는 게 뭐냐? 자,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육학이야 뭐 알겠죠, 그죠? 페다고지컬. 그 다음에 여기 현상학적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현상학이라는 말은 일단 얘는 대립을 과학이랑 주시면 됩니다. 과학을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개념. 현상학이라는 말. 현상학은 과학보다는 뭐 경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 사과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사과, 쌍떡잎 식물에 뭐, 뭐 시방이 존재를 하는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과일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는 과학적인 거면 경험적인 뭐야? 빨갛네. 이 정도만.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만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 보여지는 것만 인식을 하고 경험한 것만 인식을 하는 거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원리나 뒤에 숨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과학이 엄청 발달을 해가지고 과학이 모든 어떤 이제 세상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시대가 20세기 말이었어. 1900년대. 20세기 말이 아니야. 19세기 말이었어. 1800년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해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자신감이 넘쳤어. 뉴턴 역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그때 마침 1900년대 초반에 미생물도 발견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항생제 개발도 그때 이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마치 인간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반대 사조로 나온 거야. 야, 그게 다냐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미술 사조도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사진기가 그때 나오면서 인상파가 그때 나오잖아.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우리가 느끼는 거에 초점을 한번 줘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한 게 현상학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뭐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이 지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나중에 현상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 경험 중시구나. 과학과는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만 떠올려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 위해서 이제 알려드린 거고 이 지문의 내용은 일단 기술이 중심 소재가 되는 거야. 기술이 중심 소재가 돼가지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지문이니까 일단 그거를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디 들어봤을 수 있어요. 하이데거. 윤사에서 나오지 않냐? 그죠? 하이데거의 어떤 기술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뭐로서 생각이냐? bringing force라고 생각을 했대. 자, 이게 모를까봐 뒤에 설명이 나와. 그죠? something인데 produce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거야. 아, 그럼 약간 생산음인 거네. bringing force라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force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이에요. 앞. 우리가 back and force 할 때 force를 쓰죠. 앞뒤로 할 때 force라는 단어를 씁니다. back and force. 앞이라는 말이고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얘도 약간 드러내는 거야. 아까 surface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지?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 또 여러분들 또 3, 4분만 생각하시겠네. 그지? 3, 4번 생각 잘해야 돼. 내가 1번은 안 되고 5번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잘 알겠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하다가 A 1번 찍고 그러면 안 되고.
자, interestingly enough, 충분히 재미있게 이 Latin combination of pro and thus in word production에 대한 단어에서 이 단어의 조합이 어쩌냐? 어떤 거를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bringing force라고 불려지는 것이요. 프로라는 게 앞으로란 말이고 duce라는 말이 이끈다는 말이니까 즉 앞으로 이끌어내서 보여지게 한다. 테크놀로지는 그때 deeply connected 되어 있습니다. 생산에, 지식의 생산에. 근데 테크놀로지라는 소재를 일단 테크놀로지가 뭔가를 드러내야 앞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 뭔가가 이제 나왔어. 그게 뭐야? 지식인 거야. 일단 기술은 지식 생산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에 인식론이란 건 아까 말했던 지식이 뭔가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식의 숫자가, 지식의 양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실험 도구가 됐든 측정 도구가 됐든 당연히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 올린 건 맞잖아.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지식의 양이 뭐 생산이 늘어났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제의 구간이 나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자, 이것이, 자,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것이 뭐뿐만 아닙니다. 뭐 때문뿐만은 아닙니다. 뭐 때문? 더 어떤 행정적인 페다고지컬한 테크놀로지, 교육적 기술들이 사용이 된 거야. 어디에 사용이 되냐? 티칭하고 러닝에. 여기가 지금 사실 동사예요. 알겠죠? 여기가 지금 페다고지컬 테크놀로지스가 주어라면은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는 과거분사로 치시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사용된 이런 기술들이 bring it them to라고 되어 있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사실 이거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야? 이거 목적어 어디 있는 거야? bring with them에 그러면 them이 목적어 그럼 to는 갑자기 껴 있는 거야? 그죠? 이거 잘 보면 잘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 tool이 목적어예요. 얘는 부사구입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즉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 그들과 함께 가지고 왔다는 말은 그냥 가져왔다 정도로 자기가 갖고 나왔다 이런 말인 거야. 예? 기술이 가지고 나와서 도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뿐만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for efficiency in the educational spheres니까 교육적 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술이 지식에 영향을 줬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지식 생산에 영향을 줬다라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 해가지고 즉 뭐뿐만이 아니라라는 식이야. 즉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입장에서 뭔가 교육적 영역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뭐 사실 이런 것도 기술이죠. 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효율성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 쓰면서 다 설명한다고 해봐요. 죽어나요. 저 팔목, 저 엘보 와요. 온단 말이야. 어깨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확실히 재미도 없고. 오케이? 재미도 없잖아. 이걸 다 쓰면서 설명한다고 해봐. 씨발, 난 그러게 들었는데. 난 학교에서 그러게 들었는데. 자,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그래서 괜찮아 보여. 그럼 또 4번인가? 진실의 4번인가? 자, the use of technology tools. 이런 기술적 도구들의 사용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럴싸해 보여. 일단 여기까지는. can sometimes lead to. 뭐뭐로 이어집니다. confusion. 혼동이요. 뭐 때문에요? 복잡성 때문에. 지식의 복잡성.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뭐요? 기술이 지식 생산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 에? 뭐 때문에 기술이 지식 생산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냐는 이유 설명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의 복잡성 때문에 때로는 혼동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리의 4번이네. 두 개 문제가 다 4번이 답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 4번에서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문제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그래도 검토는 해봐야지. 검토는 5번에서
그것이 또한 이게 재밌는 문장인 게 사실 여러분들 이거 나돈니 한 버돌수 나와야 되는데 버돌수가 이제서야 등장하는 거야 여기서. 두 문장에 나눠서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기억을 해보자. 알겠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이 지문에서 구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 그것은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기술적 비판에. 그래서 비판적 사용이 있어요. 비판이라고 나오니까 뭔가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보자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eeper한, 즉 이 아까 말했던 이에 대한 동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deeper한 penetration. 여기서 원래 관통 이런 단어잖아, penetration. 근데 그게 아니라 통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깊게 관여해가지고 이해한다라는 말을 써. 테크놀로지 프로세스에 대한.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은 읽고, 기술이라는 게 교육적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과정에 깊게 뭔가 또한 기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 생산에 있어서는 기술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관여가 되어 있구나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글이었겠어. 한 문제 남았네. 30분인데. 좋아요. 그럼 이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